보수와 진보가 다르다고요? 지역 갈등이 문제라고요? 스투핏! 여러분, 이거 다 뻥인 거 아시죠? 문제는 강남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공희준 뉴스케이프 메시지 크리에이터님께서 진강남 감별을 해주셨잖아요. 해봤더니 엘리트 중에 진강남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만큼이 묶였는데, 근데 지금 그분들끼리 엄청난 혈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으킨 분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시죠. 동양대 교수직도 최근에 사퇴했고 정의당에서도 탈당을 했는데 백수가 더 과로사한다고 지금 더 바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보면은 저희 기자들이 가가지고 다 그 페이스북 캡처해가지고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진중권, 유시민 그 연세에 무슨 영광을 더 보시려고? 진중권, 유시민 예언마다 다 틀리고 음모론에 젖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동양대 교수, 그 다음에 정의당 그 직을 모두 다 포기한 다음부터는 좀 더 공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진중권 정 교수, 저희 동네에서는 중권이 성이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저희 동네는 농객들의 동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 동네에서는 보통 중권이 성 또는 중다리 성이라고 하는데, 중권이 성 더 이상 이제 잃을 게 없습니다. 왜? 교수진도 던져, 정의당 당원직도 던져. 물론 진중권 정 교수가 포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미학 오디세이의 저작권 요인입니다. 사실 제가 진중권 전 교수에게 부러운 건 딱 하나 있습니다. 평생 연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책이 한 권 있다는 거. 사실상 공무원과 같은 신분이라는 거. 정말 부러운 일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군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페이스북에 보면은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이랑 너희가 다른 게 이런 거다. 막 이렇게 직설을 던지고 있고요. 민주당 영입 인재에 대해서 모두 일회용 추인검이다 하면서 지금 막말 대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이런 식의 논쟁을 마다하는 분은 아니셨어요. 일전에도 계속 많았었죠. 그래서 공 작가님은 그 진중권 평전도 잠깐 생각을 해보셨다고. 제가 생각해놓은 진중권 평전은 3부작이었습니다. 진중권의 삶을 다룬 무엇을 깔 것인가. 이거 찾아봤어요. 예. 레닌의 저작인 무엇을 할 것인가 였는데 이거를 진중권 버전으로 바꾼다면은 이분이 98년도부터 끊임없이 꾸준하게 까는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라떼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떼이즈. 레닌의 저 무엇을 할 것인가는 과거 지금의 586 세대들이 20대 때는 반드시 읽어야 할 학생운동권의 필독서의 하나였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결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문자 그대로 지식인은 이론을 연구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이었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실천은 뭐였냐? 까는 겁니다. 무엇을 깔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진중권 교수가 한국을 대표하는 키보드 워리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저희가 보통 컴퓨터 자판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엔터키가 보통은 실행이라고 합니다. 엑시큐션인데 한마디로 진중권 무엇을 엔터할 것인가? 무엇을 실행할 것인가? 결국 진중권의 실천의 요체는 이거였죠. 까는 거였죠. 까고 또 깐다. 깐 놈 또 까고 안 깐 놈도 깐다. 레닌은 실천, 레닌은 행동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은 진중권 교수는 엔터의 전문가. 대신에 레닌과 진중권의 차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레닌은 하나의 조직적인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레닌은 단체전을 중시한 사람이었죠. 반면에 진중권 전 교수는 개인전을 중시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저 아프니까 청춘한 책은 한때 이른바 힐링 열풍을 주도한 책이었습니다. 공교롭게 나도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지은 김난도 교수가 발음도 어려워. 김난도요. 난도가 있네요. 이름이. 한마디로 난이도 있는 이름입니다. 김난도 교수가 진중권 전 교수처럼 서울대 82학번입니다. 물론 잘 알려지다시피 조국 전 장관도 서울대 82학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SNS 상에서는 김난도, 조국, 진중권 그리고 역시 학교는 달라도 82학번인 공지영 소설가가 수시로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줬죠. 한 사람이 책 내면은 또 한 사람이 소개해주고. 자, 그럼 진중권 교수가 힐링책, 뭐 자신을 위한 것이든 대중을 위한 것이든 쓴다면요. 이 제목 어떻게 바뀔까요? 까부니까 중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요즘에는 청년들이 젊잖아. 보면은 아저씨들이 까불어요, 아재들이. 그런데 저희가 진중권의 삶을 다룬 까부니까 중년이다를 그냥 웃으면서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는 지식인의 새로운 상을 제시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보면은 굉장히 근엄했어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보수를 대표하는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도 그러시고 대표적인 너무 연령이 높은데요, 예. 비교하기. 알겠습니다. 아니, 뭐 공자는 점자 넣으셨겠죠. 그렇죠. 뭐. 예, 아무튼 예, 근데 현재 진중권 전 교수와 비슷한 또래의 지식인들 보면은 진보 지식인이든 아니면 보수 성향의 지식인이든 굉장히 좀 점잖으세요. 근엄하시고. 근데 우리 메시지 크리에이터님께서도 진중권 교수와 약간 설전 비슷하게 많이 설전은 하셨었죠. 예. 아니고. 같은 진영인가요? 아니 네. 제가 진중권 전 교수의 특기가 남들을 희화화시키는 겁니다. 풍자하고 희화화시키는 건데 저는 진정한 지식인은 남을 풍자도 하지만은 남에 의해서 풍자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풍자의 대가인 진중권 전 교수를 풍자의 대상으로 삼았죠. 한마디로 풍자의 먹이사슬에 제가 끝판왕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메터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시다 이거를 그 구독자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그거 말고요. 아니 도대체 저희가 세대 교체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치인들이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게도 많이 얘기를 하고 이런 쪽이 세대 교체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런 농객들도 세대 교체가 안 되고 있다는 당연한 거죠. 왜요? 우리나라 논객들은 제가 말씀드린 농객이나 지식인은 진보와 보수 한마디로 이념과 진영을 막론합니다. 아우릅니다. 자기들보다 나이 어린 후배들의 텍스트, 글을 인용하는 거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세대나 자기들 선배의 글들만 서로 비판을 하든 칭찬을 하든 인용합니다. 저희가 정치의 586 세대만 보고 있지만 농객에서도 그렇죠. 여전히 까부는 거는 지금 중년들.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갈 때 막 키보드 워리어를 시작했던 그분들이 지금 이 판을 갖고 있으며 그 진중권을 소개하는 책으로 까부니까 중년이다. 자, 다음으로 진중권 평전을 쓰면은 아마 대미를 이게 장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히틀러의 나의 투쟁. 이 표지입니다. 책이 독일서는 금서라고 합니다. 정작. 우리나라에서도 금서지 않아요? 제가 표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되게 찾기 어려웠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책이 번역본이 있었습니다. 법무사 번역본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금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 아마 조계 현신서는 아마 금서일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진중권도 어떻게 바꾸셨나요? 나의 투정이죠. 나의 투정. 여기 바꿨습니다. 나의 투정. 그런데 사실 이건 제가 진중권 전 교수에 대해서 진 교수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진정 교수의 반대 지형에 있는 사람들이 진중권 교수의 활동을 보통 폄하할 때 투쟁이 아니고 투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사실 진중권에게 배워야 될 점이 한 가지 있다면은 문필력과 그 필력과 독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매직과 그 자신에 대한 어떠한 공격에도 굴하지 않는 그 의지입니다. 근데 고백을 하자면은요. 저는 사실은 진중권 포기자예요. 왜요? 아니, 진포자네. 진포자. 제가 진포자인데 왜냐면은 진중권 씨 책이요. 너무 어려워요. 미학 오디세이를 판형을 바꿔가지고 막 나온다는데 저렇게 어려운 책을 대체 누가 읽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여기서 한번 라떼제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진중권 이란 사람을 몰랐는데 저희 집에 무슨 뭐 사회주의 미학에 관한 책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봤는데 저자가 진중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책이 아마 80년대 후반에 나왔던 책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른바 586 세대들이 동구 사회주의권의 책들을 열심히 국내에 번역 소개할 때인데 아마 그때는 아마 이거 진중권 전 교수가 아마 그 이름 없는 대학생 나 대학원생 중에 한 명이었겠죠. 이쪽에 흔히 말하는 그 사상 투쟁의 일환으로 당시 구소련의 책을 번역했을 겁니다. 그럼 아마. 참 옛날 대학생들은 되게 똑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이야 이른바 그 이제 SNS에서 댓글로 싸우지만은 예전에는 또 라떼신데 멋지게. 대자보로 장문의 대자보로 사상 투쟁했습니다. 네. 대자보를 통해서 장문의 논쟁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뭐 학습 욕구가 강하다거나 뭐 지적인 호기심이 강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여건이 있었습니다. 학습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분위기가 그 사람도 이렇게 지적으로 훈련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우리 80년대생들은 80년대 대학 다닌 분들은 다 공부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책들은 많이 읽었어요. 다만 이 사람들이 이제 취업 공부를 안 한 거죠. 근데 이 예. 책들이 지금 저렇게 어려운 책이 판형을 계속 바꿔가면서 나오는 게 그리고 아까 연금이라고 연금이죠. 말씀하셨던 네. 게 이 강남에서 그렇게 먹히는 책이라면서요. 미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눈 감고 딱 그려보세요. 강남에는 두 종류의 원장님이 계십니다. 대치동 원장님들은 머릿속을 관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청담동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청담동 원장님들은 머릿결을 관리해 주십니다. 근데 미학 오디세이 내용은 논술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대치동에서 그렇고요. 청담동에서는 저 책을 미장원마다 어떠한 그 잡지 꽂아놓은 데가 있는데 잡지 가운데 저 책을 딱 꽂아놓으면은 그 미장원이 얼마나 품격 있어 보이겠습니까? 저희가 앙 선생의 표현으로 얼마나 뷰티풀하고 얼마나 엘레강스하고 얼마나 판타스틱한 느낌이 나겠습니까? 강남이 좋아하는 진중권, 강남이 좋아하는 농객 진중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아마 그런 그렇죠. 그게 그 얘기였군요. 한마디로 강남 아줌마들이 강남의 좋아하고 선생님과 강남의 원장님이 좋아하는 작가 그렇죠. 진중권입니다. 사실 대중들은 이걸로 알고 있죠. 저도 이걸로 봤었거든요. 네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이거 정말 그때 센세이션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저 책은 원전이 있습니다. 조갑재 전 월간조선 사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보통 흔히 말하는 박통이라고 하죠. 박통에 대한 환상을 제대로 자극하는 추억을 소환하는 장장 대하 드라마 전기선입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으마.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러니까 그 그렇죠. 박정희 무덤에 침을 뱉어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막 욕을 합니다. 독재했다 욕하니까 한마디 합니다. 나는 독재할 것이다. 내 무덤에 침을 뱉으마.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러니 너희들은 빡갈려.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마시니까요.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에 가셔서 가늠한 여자를 돌팔매질을 하고 있으니까는 죄 없는 자 돌팔매를 해라. 이러니까는 아무도 돌팔매질을 못하고 갔다. 이거를 빗대가지고 조갑재 씨가 박정희 대통령의 묘를 박정희의 그 관점에서 보면서 자신 있는 자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했는데 진중권 교수가 거기서 그래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하고 책을 쓴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런 사례가 그 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김우준 전 대여그룹 회장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노해 당시는 이제 산업에 활동하던 지금이야 뭐 이분이 뭐 이상한 거 하시지만은 이제 열심히 노동운동 하시던 노동운동가 박노해가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란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두 개를 다 봤는데 노해형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 정말 재미 더럽게 없었어요. 어떻게 된 게 원전보다 더 재미가 없어. 이 책은 원전보다 재밌었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 무덤에 침을 뱉으마. 일단 제목부터 웃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이 얼마나 재밌었으면은 제가 이제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누군지 맞춰야지. 그 한나라당의 중진 의원의 이제 서가에서 제가 진중권의 내 무덤에 침을 뱉으만한 책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몰래 빼가지고 대학생을 줬어요. 그거 나중에 들켰을 것 같아. 그 책 어디 갔냐고. 네. 그 몰래 한나라당도 몰래 보는 책이었군요. 이게 안티조선 운동으로 결국은 촉발이 된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 안티조선 운동은 결국은 진보 정당 세력의 여러 가지 이념 내지는 그 기본 생각 중에 하나가 됐고요. 그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도 진보 정당 쪽에서의 활동을 계속하고 저거를 했었잖아요. 노회찬 전 의원하고 그리고 유시민 작가하고 셋이서 노유진 팟캐스트를 진행을 했었죠. 통합진보당에서 정의당이 갈라져 나오면서 근데 사실 정의당이 당세는 약했어요. 당세는 약한 대신에 당 안에 이른바 유명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회찬 지금 고인이 된 노회찬 전 의원 그리고 이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평당원입니다. 비록 평당원이지만은 당대표보다 더 유명한 평당원인 진중권 세 사람이 이제 팟캐스트 방송을 했죠. 한마디로 이제 나는 꼼수다를 배치마키 한 팟캐스트 방송을 하면서 정의당의 지지율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강남의 소리와 관련이 되는 부분을 보자면은 그때 통합진보당에서 쭉 분할이 될 때 정의당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파, 강남 지식인, 강남 엘리트 성향의 정치인들이 모두 정의당 쪽으로 다 모여 있었던 거죠. 안티조선 운동 이런 걸로 이제 첫 사회 활동 내지는 농객 활동을 본격적으로 펴면서 그 다음부터 진중권 교수는 비판하는 세력들을 쭉 갖고 왔었는데요. 쭉 보면은 다 엄청 세요. 원래는 그 어느 정도로 두 명의 친분을 과시했냐면은
트위터에서 지금은 진중권 전 교수가 트위터 계정을 폭파했습니다마는 트위터 활동을 열심히 하실 때 조국 전 장관은 뭐라고 회칭했냐면은 그냥 이름을 불렀습니다. 국이. 아. 네. 사실은 굉장한 두 분이 굉장한 친분을 과시한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의 친분 아마 굉장히 거슬러 올라올 겁니다. 두 사람 모두 PD로 불릴 수 있는 계열입니다. NL.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운동권에서 보면 크게 보면은 NL 보통 자주파가 있고 PD 민중파가 있는데 NL이 다수고 PD는 늘 소수였습니다. PD는 늘 소수였는데 두 사람 모두 공통적인 이념적 기반이 PD에 닿아 있다 보니까 학생운동권 내에서는 둘이 소수였을 겁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소수자의 서름을 공유하다 보니까 노동운동 하시던 분들한테 이제 거의 주입식으로 강의를 들어서 기자들은 요거를 쓰는데 근데 원래는 산호맹이시잖아요. 조국 전 장관이. 그래가지고 산호맹은 범 PD파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주셨었는데 요새는 뭐 갑자기 CA 뭐 이런 쪽으로 좀 밀거나 그러니까 약간 이 조국 전 장관이 우리 파가 아니라는 쪽으로 약간 물리는 그게 좀 있어요. 인간들이 그러면 안 되지. 인간들 의리가 없어. 제가 그래서 86선배 때 그렇게 사람들이 형들 저 다들 환갑이신 분들 그렇게 뭐 얄팍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매우 논리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진중권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포인트를 또 준비해 오셨죠. 진중권 전 교수가 물론 강남에 살진 않습니다만은 진중권 전 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지식인의 품격,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노블리세 오블리주의입니다. 그리고 진중권 교수가 항상 강조해온 품격의 중심은 일관성에 있습니다. 말과 행동의 일관성은 있었는데 진중권 전 교수는 비록 자기의 정말 수십 년 친구이기는 해도 조국 전 장관이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달랐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표는 조국 장관의 혐의에 대한 표는 아니고요. 조선일보에 게재됐던 표인데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의 부인의 혐의에 관련된 표입니다. 조국 장관의 여러 가지 혐의가 있고 또 그중에는 일부 무리하다고 지금 여권이나 또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쪽에서 보는 것도 있고 저도 일부분은 그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혐의가 어쨌든 검찰이 건 혐의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중에서 강남 학부모들이 가장 기분이 나빴다고 한 혐의가 이 입시비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요. 저희가 강남이 서울대를 많이 보낸다 비판을 가했지만 그때마다 강남에서 나온 항변이 뭐였냐면은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한다. 그만큼 실력이 있다라는 모습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교수 부부가 한 일은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인맥을 통해서 도와주고 지금 이게 이제 법적으로 처벌이 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강남의 학생들은 좋은 결과를 얻는 만큼 그만큼 실력은 이렇게 주입식으로든 어떻게 사교육이로든 어떻게든 채워져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그대로 무너뜨려 버렸죠. 그 보통은 강남 사람들의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어떤 프라이드냐면은 우리는 실력이 있다는 거죠. 실력이 있는데 근데 그 실력이라는 게 학생 본인의 노력의 결과의 실력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아빠 찬스. 또 하나의 포인트는 강남에 대한 환상을 환멸로 바꿨다라는 부분인데요. 진중권 교수도 자기가 강남 좌파라는 걸 굳이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남 좌파는 강남에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유복하고 혜택받은 그러한 의미에서의 강남 좌파인데 진중권 교수는 지금까지 이거죠. 우리가 혜택은 받는다. 대신에 우리는 혜택 받은 만큼 이 사회를 위해서 책임을 다한다. 기여한다. 봉사한다. 이바지한다. 그런 거였는데 조국 교수, 조국 정 장관이 아니야. 우리는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은 하면서 진중권 교수도 교수였고 정경심 씨와 같은 학교였잖아요. 예, 근데 이제 동료 교수들이 교수분. 그러니까 다른 계층과 다르게 교수들이 가장 분노했던 부분은 사실 일반인들 눈에는 잘 안 보였던 혐의예요. 그러니까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을 한 다음에 수당을 조교한테 지급을 했다가 다시 페이백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딸한테 지급하는 그렇게 한 건데 저는 정말 교수들 사이에서는 이거를 조교의 코 묻은 돈을 착복한 걸로 보는 거죠. 교수님보다는 사장님이 하신 거와 똑같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중권 교수는 조국 교수 사태로 인해서 강남 진보, 더 익숙한 말은 강남 좌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기대감이나 그들의 몸값, 그들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점을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강남 좌파는 항상 선망하는 눈으로 봤었는데 강남에 어울리지 않게 좀 초라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강남 좌파가 대중적으로 지지를 얻게 된 크다란 원인의 하나가 사실 강남 좌파들이 아주 뭐 정교한 이론이나 논리를 가져와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영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오였죠. 한마디로 강남 좌파는 돈도 있지만 가오도 있었다. 돈과 가오를 동시에 갖춘 작아졌네요. 매력적인 이미지 때문에 대중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은 건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가오가 없는 강남 좌파는 어떤 모습이 되냐? 강남 졸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진중권의 투쟁사, 아스타 연대기급으로 투쟁사 길더라고요. 근데 그 투쟁사를 관통하는 한 가지 핵심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다음 시간에 진중권의 난 무엇을 깔 것인가 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의 소리였습니다. 우리 이거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저희 인강남 할 수 있는 거 맞죠? 강남할 때까지 가자! 구독과 좋아요가 맞습니다. 저희 인강남을 도와줍니다.